금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엔 롤렉스 시계. 요양원이 아니라 거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결혼식 폐물이라고 했다던데요. 왜 그 폐물이 압수수색 보물 더미 속에 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변명이죠. 김건희가 받은 각종 명품과 그림만 모아도 박물관 하나 짓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롤렉스 시계. 뭐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롤렉스 시계, 까르띠 시계 다 나왔습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그 백화점 다양해요. 명품관 가서 있는 브랜드 싹 다 적으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전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뭐 범죄라는 것이 저지른 거 싹 다 처벌받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지금 뭐 어디서든 다 튀어나와요. 요양원에서 롤렉스 시계, 까르띠 시계 결혼 때 받은 예물인데 남동생 부부는 지금 동남아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에 가서 살고 있는 남동생 부부가 폐물을 요양원에 맡긴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네. 모든 증거가 다 나와도 정말 빠락빠락 부인하는 그 윤석열 헌재에서 정말 얼굴 딱 비춰주는데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건희도 특검에 가서 모든 증거를 다 들이밀어도 빠락빠락 부인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금거북이도 요양원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양원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따로 발견됐던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거니까 이게 지난 7월에 압수수색을 했던 내용이 지금 뒤늦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지만 이제는 좀 반가운 거는 이제 내가 아는 아는 게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갖지는 못했지만 바쉐론 나왔을 때 정말 뭐지? 네. 바세론도 몰랐는데 롤렉스 정도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롤렉스 까르띠에 알지 소유하고 있는 건 그치.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몰라. 그냥 롤렉스라는 브랜드는 내가 아는 브랜드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반가웠고 이게 뭔가 이제 추가적인 물품이 더 나온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던 거니까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이제 팔찌인 줄 알았는데 까르띠에 시계였어요. 시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끝장뉴스 시간에 많이 짚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토 3종 세트라고 우리가 불렸던 서희 3종 말고 과거에 논란이 됐던 까르띠에 이 팔찌는 아직까지 누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고 실물 확보도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를 언론에 알린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알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어디에서 받고 무슨 이유로 받고 이런 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뭐 특검에서 아직 말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워낙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당연히 이것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나토 3종 세트도 변했어요. 업데이트가 나토 7종 세트로 지금 업데이트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토 관련해서는 서희건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빼박인데, 이거는 본인들 그 요양원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어떻게든 변명으로 좀 피해 나가려고 이거 폐물이라고 거짓말을 뻔해 보이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왜 흘렸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밝힐 때마다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뭔가 대가성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를 왜 이걸 흘렸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예, 피의자인 걸 잊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에 예. 관련된 증거는 특검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당연히 있어라. 어떤 증거든 어떤 혐의든 다 적용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특검의 역할인데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변호사님 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뇌물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지 알선수재죄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다 각각의 그 우리가 계속 매관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을 사실 김건희가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임명을 하게끔 하는 힘이 나오는 건 바로 남편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같이 공동해서 이런 걸 저질렀다라고 해서 공동정범으로 뇌물죄에 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방조가 아니에요.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금액에 따라서 처벌수가 높아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여러 기금속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노컷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기금속도 발견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김건희 씨 동생,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 폐물이라는 입장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폐물일 수도 있겠죠. 저는 폐물이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 정말 뇌물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 주장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왜 남동생이 요양원에서 살았나 싶어요.
지금 뭐 동남아에 가 있기 때문에 뭐 폐물을 거기다가 보관한 거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동남아에 있어요. 가 있는 것도 알고 어디에서 있는지는 저도 대략적으로 취재해서 알긴 하는데 사실 요양원 금고에다가 그 폐물을 한다. 그 폐물이 시계 같은 거는 보통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롤렉스나 까르띠에가 그렇죠. 뭐 콘스탄틴에 비해서는 좀 저가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그 차고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보관했다는 것은 잉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구입 경로는 사실상 김건희 씨 일가의 전반적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행태를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영민 님은 롤렉스가 황금성이 제일 좋은데 안 나오는 게 이상했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그 만약에 그 어느 집이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김건희 씨나 그 동생의 부의 정도를 보면 뭐 그런 정도 시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뭐 유해물 시계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좀 확인이 돼야지. 잘못하면요 이거 진짜로 마녀사냥 그 집에 있는 것들 뭐 있는 것 뭐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공개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그래서 이게 무슨 뇌물로 받은 흔적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